여러분, 혹시 18살짜리 검사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으시나요? 영화 속 이야기 같다고요. 그런데 그게 바로 저입니다. 저는 미국 역사상 최연소 검사로 임명된 피터 박입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터 박.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검사로 일하고 있고 올해 18살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저는 법정에서 검사로서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제 나이를 듣고 믿기 힘들어합니다.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들이 저를 보고 처음 하는 말이 되게 비슷해요. 이봐, 너 변호사 아니야? 학생이 왜 여기 있어? 설마 이 친구가 날 신문하겠다는 거야?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서류를 넘기며 말합니다. 네, 저는 검사입니다.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변호사든 피고인이든 저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법정이 끝날 때쯤이면 더 이상 저를 학생이라고 부르지 않죠. 대신 정말 대단한 검사라고 말합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사실 제가 이 자리까지 오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의 한 평범한 한국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이민자로서 많은 희생을 하셨죠. 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하셨고 어머니는 간호사로 일하며 저와 제 두 형을 키우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모님께서는 항상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배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공부가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8살 때까지만 해도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편했어요. 부모님께서 한국어를 많이 쓰셨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친구들과 의사소통하는 게 쉽지 않았고 처음에는 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10살 때였어요. 어느 날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법정 드라마를 보게 되었어요. 변호사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는 장면이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강한 인상을 받았어요. 나도 저렇게 법정에서 사람들을 돕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때부터 저는 법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것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법을 공부하려면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에 진학한 후 변호사 시험을 치러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르게 가기로 했어요. 미국에는 대학 졸업 없이도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바로 Baby Bar Exam 이라고 불리는 시험이었어요. 이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문제는 이 시험이 일반 대학생들도 어려워하는 시험이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도전하기로 했어요.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정말 법을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최소 12시간씩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책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법률 용어들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공부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어요. 먼저 책의 전체적인 구조를 빠르게 읽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한 뒤 같은 책을 100번 반복해서 읽는 방식을 시도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내용이 머릿속에 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법률 문제 4,000개를 모아 2만 번 이상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처음엔 20문제 중 5문제도 못 맞췄지만 나중에는 모든 문제의 답이 머릿속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공부에만 매달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 늦게까지 책을 읽고 문제를 풀고 있는데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소피아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오빠, 뭐해? 소피아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책상을 바라봤어요. 책은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고 포스트잇 메모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어요. 공부하고 있어. 로스쿨 준비하려면 해야지. 소피아는 제 옆에 앉아 한참을 구경하다가 갑자기 책을 한 권 집어 들었어요. 오빠는 이 책을 몇 번 읽었어? 거의 50번 정도는 읽었지 않을까? 소피아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책장을 넘겨보며 중얼거렸어요. 50번이나. 그렇게 많이 읽으면 뭐가 좋아? 처음에는 어려운데 반복해서 읽으면 내용이 머릿속에 그림처럼 그려져. 나중에는 책을 펼치지 않아도 어떤 내용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나. 그 말을 듣고 소피아는 신기한 듯 책을 몇 장 더 넘겨보더니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날의 짧은 대화를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거실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소피아가 거실 소파에 앉아 제가 보던 책 중 하나를 들고 열심히 읽고 있는 거예요. 소피아, 너 그거 왜 읽고 있어? 소피아는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대답했어요.
나도 한번 해보려고. 오빠처럼 100번 읽으면 나도 똑똑해질까 해서. 저는 웃음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놀랐어요. 저는 그저 제 꿈을 위해 공부하고 있었을 뿐인데 소피아도 자연스럽게 흥미를 가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날 이후 소피아는 틈날 때마다 제 방에 와서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처음엔 그냥 신기해서 구경만 하던 소피아가 어느 순간부터는 작은 노트에 필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주 후 소피아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 나도 법 공부하면 안 돼?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소피아도 이제 진심이라는 걸. 그렇게 우리는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피아가 법률 용어를 어려워해서 기초적인 개념부터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도 저처럼 법을 공부하는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소피아는 저와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고 문제를 풀고 중요한 내용을 정리했어요. 저는 그녀를 가르쳐 주면서 오히려 제 공부도 더 깊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마침내 13살에 저는 베이비 바 엑셈을 통과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로스쿨에 들어가서도 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했어요.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했죠. 그리고 17살이 되던 해 저는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18살이 되던 해 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저에게 묻습니다. 공부가 그렇게 재밌었어요? 아니요. 공부가 마냥 재밌었던 것은 아니에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꿈을 이루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계를 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법정에서 검사로서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사건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순간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지금 뭔가를 배우는 게 너무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나요? 저는 여러분께 말해주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기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로스쿨에 입학한 첫날, 저는 교수님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가자마자 교수님이 제 이름을 확인하고는 다시 저를 바라봤어요. 여기에 고등학생이 있나?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학생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죠. 저는 최대한 차분한 척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로스쿨 첫 한 달은 지옥이었습니다. 수업을 따라가기도 벅찼지만 무엇보다도 동기들의 태도가 큰 문제였어요. 대부분 저보다 10살, 20살은 많은 사람들이었고 저를 진지하게 보지 않았어요. 내가 검사 되기 전에 난 벌써 10년 동안 사건을 다뤘어. 어린애가 로스쿨에 와봤자 얼마나 버티겠어?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시선들이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교수님이 질문할 때마다 다들 제가 틀리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작은 실수라도 하면 뒤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죠. 어느 날 법률 토론 수업에서 한 동기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그냥 부모님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난 이걸 원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언젠간 내 실력으로 증명해 보일 거야. 그날 이후 저는 정말 모든 걸 걸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까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법률 판례를 정리했어요. 모의 재판 수업에서는 일부러 가장 어려운 사건을 맡아서 준비했고 교수님께 질문도 가장 많이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첫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시험 당일 저는 그동안 공부했던 법률 서적들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걸 느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 속에서 공부한 시간이 제게 강한 집중력을 선물한 거였죠.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저는 학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동기들은 더 이상 저를 어린애라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게 찾아와서 노트 정리법을 물어보기도 하고 스터디 그룹에 초대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3년 동안 로스쿨을 다닌 후 저는 17세의 나이로 변호사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이 시험은 단순히 법 지식을 묻는 게 아니었어요. 논리력, 분석력, 그리고 사건을 해결하는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었어요.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었죠. 시험이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합격 발표 날, 제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올라가 있는 걸 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드디어 해냈다.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곧바로 검사직에 지원했고 1년 후 18세의 나이에 미국 최연소 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된 순간부터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법정에 섰던 날, 저는 법복 대신 단정한 슈트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들어서자마자 방청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피고인의 변호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꼬듯 말했습니다. 이 친구가 검사라고요? 고등학생처럼 보이는데? 피고인도 비웃으며 중얼거렸죠. 아니, 내 인생이 애한테 달렸다고? 그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 법정에서 내 실력을 증명하겠다고. 재판이 시작되었고 저는 준비한 서류를 차분하게 넘기며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법조항을 인용하며 논리를 펼쳤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판사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검사 측은 이 사건이 유죄임을 증명할 추가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준비한 증거를 제출하며 냉철하게 답했습니다. 네. 판사님, 피고인의 행적을 증명하는 CCTV 자료와 증인의 진술이 일치합니다. 법률 제135조에 따라 피고인은 이를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던 사람들도 조용해졌죠.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첫 재판에서 제가 맡은 사건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학생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법정에서는 저를 검사박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여전히 저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검사가 된 후에도 제 나이를 이유로 가벼이 여기는 변호사들이 많았어요. 어느 날은 한 변호사가 일부러 저를 당황시키려 했어요. 그는 재판 중에 갑자기 웃으며 말했죠. 박 검사님, 혹시 어제 나온 연방 대법원의 판례를 보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판례였는데요. 분명 저를 시험하려는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태연하게 답했어요. 네, 물론 봤습니다. 그 판례는 피고인의 변호 논리를 약화시키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릴까요? 그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법정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저는 나이에 대한 편견을 깨뜨려 나갔습니다. 검사가 된 지 몇 개월 후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어요. 친구들은 아이돌 콘서트 보러 갈 거냐? 고 물었지만 저는 오히려 청와대 견학을 예약했어요. 한국의 법 체계를 직접 보고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은 웃으며 말했죠. 넌 진짜 우리가 알던 10대랑 너무 다르다. 맞아요. 저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소피아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법정에서 막 재판을 마치고 검찰청으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자 가족 단체 채팅방에 어머니가 보낸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소피아 합격했어.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검찰청 복도를 걸어가다가 멈춰서서 몇 번이고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소피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너 진짜 합격한 거야? 소피아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빠, 나 진짜 해냈어. 나도 이제 변호사야.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년 전 제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의 감정을 다시 느끼는 듯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이 배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역사상 최연소로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다고 사람들이 떠들어댔지만 이제 제 기록은 제 동생이 깨버렸습니다. 17세 11개월이었던 저보다 3개월 빠른 17세 8개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기록이 깨진 게 전혀 억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자랑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가족들은 마치 축제를 여는 것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훔치고 계셨고 아버지는 저희를 번갈아 바라보며 자랑스럽다는 듯 웃고 계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검사 둘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냐. 소피아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합격 사실을 확인한 순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오빠, 사실 시험 결과 확인하기 전에 너무 떨렸어. 근데 막상 화면에서 합격이라는 글자가 뜨니까 현실감이 안 들더라. 꿈인가 싶었어. 저는 그녀의 기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1년 전 똑같은 감정을 느꼈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감격에 찬 얼굴로 한국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될 줄 알았지만 됐다. 드디어. 아버지는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소피아는 단순히 저를 따라 공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노력했고 저보다도 더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저보다 더 계획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하루 10시간씩 공부했다면 소피아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 시간 관리를 했어요. 저는 무작정 책을 100번 읽었다면 소피아는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서 정리하며 반복 학습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로스쿨에 처음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았어요. 애가 법을 제대로 이해나 할까? 로스쿨에 와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때 저는 고민하고 불안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소피아는 달랐어요. 그녀는 자신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도 검사로서 제 옆에 서게 될 것입니다. 소피아는 이미 툴레어 카운티 지검에서 15검사로 일하기 시작했고 곧만 18세가 되면 정식 검사로 임용될 예정입니다. 그 말은 제가 맡고 있는 사건 중 몇 개는 이제 그녀와 함께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오빠, 이제 나도 법정에서 오빠랑 마주칠 수도 있겠네? 소피아가 장난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우리가 같은 사건을 맡게 되면 내가 내 상대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나도 할 말인데. 가족들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우리 남매가 같은 검찰청에서 검사로 함께 일하게 된다는 사실이 아직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우리는 아직 10대이고 검사의 길을 막 걸어가기 시작한 단계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사건을 맡게 될 것이고 법정에서 맞닥뜨릴 도전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이제는 저 혼자가 아니니까요. 제 곁에는 저와 같은 길을 걷는 가장 든든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동생, 소피아 박이요. 그리고 우리 남매는 앞으로 더 많은 기록을 깨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목표는 뭘까요? 어쩌면 우리가 최연소 대법관이 되는 날도 올지 모릅니다. 우리 남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건 소피아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였습니다. 처음에는 툴레어 카운티 지방검찰청 내부에서만 화제가 되었어요. 17세 8개월 만에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소피아의 기록이 제가 세운 최연소 합격 기록을 3개월 앞당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료 검사들과 직원들 사이에서 소피아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었죠. 박 검사, 동생이 대단하네요. 이제 박 검사님보다 더 빠르게 검사 되겠어요? 남매가 둘 다 10대의 검사라니. 이런 사례는 정말 처음 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내부적인 관심 정도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언론을 타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느 날 지방검사장이 직접 저를 불렀습니다. 박 검사,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뉴스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에서 당신과 소피아 검사를 취재하고 싶어 해요. 인터뷰 요청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우리 가족은 한 방송국과의 인터뷰를 위해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리포터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우리 남매를 번갈아 보며 질문을 던졌어요. 미국 역사상 최연소 검사 남매가 탄생했습니다. 두 분은 정말 대단한데요.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고 검사가 될 수 있었나요? 소피아와 저는 서로를 쳐다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먼저 제가 답했습니다.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남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부했고 무엇보다도 더 많이 반복해서 학습했습니다. 소피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오빠와 함께 공부한 것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되었고 공부 방법도 함께 연구했어요. 혼자서 했다면 이렇게 빨리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리포터는 흥미로운 듯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대체 한국 부모들은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키길래 이렇게 어린 나이에 검사가 될 수 있는 걸까라고요. 이 질문을 듣자마자 어머니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이고, 우리가 특별한 걸 한 건 없어요. 다만 아이들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줬을 뿐이에요.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성공해라라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너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라라고 말해줬을 뿐이죠. 소피아와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강요 때문에 공부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정말로 법을 공부하는 것이 좋았고 법조인이 되고 싶었어요. 리포터는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물었습니다. 두 분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질문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소피아도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셨고, 우리는 한국 문화 속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한국인 특유의 근면성과 끈기가 저희에게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와 소피아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건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낮 없이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셨고, 아버지는 새벽부터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자랐고,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노력의 결실을 맺었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우리는 다시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변호사들이 저희를 보고 놀라워했고, 여전히 저희는 실력으로 그들에게 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히 최연소 검사 남매가 탄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사건을 맡고 더 많은 도전을 맞닥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검사 남매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